지난 한 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렁크 살인사건. 사람들은 이 범행을 트렁크 살인사건이라 부릅니다. 전 국민을 놀라게 한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소한 시비로 증오심을 키워간 일그러진 40대가 치졸한 복수극을 준비하다 엉뚱한 여성이 희생된 사건으로 귀결되고 있는 중이죠. 전문가들은 피의자 김일곤에 대해 오랫동안 사회에 품어온 불만과 적개심이 이런 극단적인 범죄로 표출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볼 수 있다는군요. 하지만 이 사건에도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신을 훼손한 점,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을 경찰에 드러낸 것 등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죠. 어쩌면 이 사건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씨가 경찰에 검거될 때 그의 호주머니에서는 1992년부터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사람 28명의 이름이 담긴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이 쪽지에 꼬깃꼬깃 그동안 원망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살인마로 변해갔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에 잡혀와서도 자신의 쪽지를 가리키며 이것들을 다 죽여야 하는데 라는 말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데스노트 같군요. 하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데스노트에 적히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단 한 명의 쪽지에서라도 당신의 이름이 발견될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안녕들 할까요? 더 길티,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7월 전 국민을 집중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모자 사건이었죠. 어릴 적부터 10여 년 동안 아버지의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한 세모자. 친아버지에 의해서 유린당한 가족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가정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숨겨왔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은 일파만파 사람들에게 퍼졌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이 수사한 결과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죠. 그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선 다음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의 뇌리 속에서 이미 잊혀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세모녀법의 제정으로 이어진 송파 세모녀 사건. 더 길티,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세 번째 방송은 2014년 11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침 7시 30분경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고 119 구급대원들이 서울의 한 아파트로 출동합니다. 잠기지 않은 문을 넘어 도착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호흡, 맥박이 이미 없었던 상태. 침대 위와 아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사람은 이 주거지에 사는 50대 부부. 그들은 왜 이 정든 자신의 집에서 출혈을 일으키며 세상을 등지게 된 것일까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부부. 경찰은 타살에 집중하여 수사를 펼쳤습니다.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깊은 자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흉기로 보이는 듯한 뾰족한 물체도 피해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CCTV에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카메라 어디에도 수상한 사람의 행적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목격한 주민도 없었죠. 두 사람이 흘린 피를 봤을 때 용의자가 있었다면 그의 몸에도 묻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존재가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50대 부부의 비극적인 현장. 그들은 대체 왜 함께 이승을 저버리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빨리 오셔야 합니다. 장기를 전부 병원에 기증한다고 해가지고 신속하게 와주셔야 됩니다. 자살을 하기 전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유언을 남긴 부부. 그들은 왜 119와의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요?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그의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느 50대 부부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서로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는 두 사람. 그들의 걱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5년 전부터 아내가 당뇨병과 신부전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 이 씨는 곁에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아내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온종일 아내의 손발이 되어 병수발을 도맡아 하던 남편은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대형 농산물 시장으로 나섰습니다.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나와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했기 때문이죠. 아픈 아내의 병수발과 생계 모두를 책임져야 했던 남편.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던 그에게 솔깃한 제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를 나가지 않고도 수입을 낼 수 있다는 투자 제안이었죠. 병든 아내와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남편.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일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투자를 제안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만 것이죠. 남편이 억척스럽게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했다는 투자금. 바닥난 통장 잠구와 함께 부부의 생활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날라오는 독촉장보다 안담한 건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활비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건 아내의 병원비였습니다. 두 명의 생활비가 하루 4,960원이었습니다. 도저히 부부가 살아나갈 수 없는 금액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못 먹을지언정 남들에게 부끄럽게 살진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은 월세. 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5년 9월 23일 오전 10시 40분 경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앞에 56살의 남성 이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 2개짜리 월세집만으로도 행복해하던 그는 두 딸과 아내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방광암 수술 이후 배변 주머니를 늘 차고 있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남자. 그런 남편과 두 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졌던 건 그의 아내였습니다. 신변비관하여 자살한 것이 명백함으로 내사 종결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씨의 죽음 이후 나머지 가족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이 씨의 아내와 두 딸은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대로 슬픔을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세 모녀가 살았던 집에 찾아간 제작진. 하지만 집주인은 얼른 돌아가라고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이 씨의 아내와 두 딸이 살던 곳.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계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전과 다름없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 일을 나갔다는 아내. 착실하게 일했던 탓인지 아내는 병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백내장으로 병원을 찾아온 아내의 상태는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여만 원의 수술비가 부담됐던 탓일까? 끝내 그녀는 수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출근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한두 달 치료받으며 푹 쉬면 될 일.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녀에겐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갑상선 질환과 허리병 등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었던 큰딸. 집안의 빚 때문에 어린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작은딸. 그리고 실명에 가까운 시력을 가진 채 팔이 부러진 어머니. 이 세 모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도움을 청하러 주민센터를 찾아간 어머니. 하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사는 세 모녀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 송파 세 모녀. 그들은 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사람이 법을 만드는데 이럴 수 있어. 기초생활지원금이 끊겨 살기 힘들어 먼저 간다. 경남 거제 78세 이모씨. 죽어야만 우리 아들이 혜택이 간다고 하셨어요. 죽으면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서울 영등포 52세 윤모씨.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서울 동대문구 69세 최모씨. 버티기 힘듭니다. 이쯤에서 정리하고 편안하게 쉬렵니다. 부산 해운대구 44세 장모씨.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4,000여 명에 이르는 자살자 중 경제 생활 문제로 죽음을 택한 사람이 2,460명. 이른바 생활고가 가장 많은 이유에 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가난해졌을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로 만든 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967화는 2014년 12월 20일에 방영되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의 부제는 위험한 가족, 그들에겐 아무도 없었다. 우리도 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강수정,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